저희 쪽에 의뢰를 했을 때 아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시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집에서 멀리 있거나 또는 뭐 7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데 7시까지 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2의 가정이고 제2의 학교고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시설별로 정해져 있긴 한데요. 시설별 정원에서 60% 이상은 우선 보호 아동이라는 그 아동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40% 아동은 보통 일반 아동이라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 교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저희 센터를 와서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또 이제 급식하고 간식 이런 걸 제공하고요.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또 지역사회 연계하는 이런 문화활동,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과정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학교 돌봄 경우에는 아동을 그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돌봄하는 거고요. 그 시간 안에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돌봄하고 그 외부 활동도 하는 이렇게 토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교 밖 부분 이렇게 시간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행되고 있고 아이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마치고 온 아이가 2시부터 온다 그러면 2시 이후에 있는 센터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수행하는 거네요. 네, 보통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이제 어떤 걸 하고 싶거나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 조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주면 되고 틈틈이 이렇게 시간표대로 원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런 거 하고 싶거나 하면 보호자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의견을 내주시면 이렇게 그렇게 참고해서 이제 생활복지사나 시설장 분께서 이제 의논을 하셔가지고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센터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나요, 혹시? 저희 지역 아동센터 경우에는 경계선 아동이 안 다니고 있고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경계선 아동이 이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복지사로서 많이 부끄러운데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이제 저희 복지사로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경계선 아이들은 사실 이게 장애의 등급이 없는 그 아이들이라 일반 아동들과 똑같이 그 아마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한다면 들어가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일반 아이들과 막 섞여가지고 막 놀 때는 그냥 저 아이가 경계선 아이인지 일반 아이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별난 아이들 있죠. 네, 있어요. 많아요. 센터마다 많아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오해와 편견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친구 또래에서 이제 관계가 힘들어서 조금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규칙을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했을 때 규칙을 설명을 하는데 못 쫓아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전에 접해봤던 거는 아이가 그러니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잘 따라갈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 처음 접해본 게임에서 게임의 룰을 설명하는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또 세 번, 네 번, 한 10번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는 사실 경계선 아이의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네. 아동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 또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부모님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 의뢰나 이런 활동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런 부분 아이들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분께 얘기를 드리면 또 시선이 우리 아이를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지, 네.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네. 기분 나쁘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센터랑 뭐 상담센터나 이렇게 심리발달센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이상한 센터라고 애를 이상하게 네. 본다고 네. 그래서 이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왜냐면 집보단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은 센터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를 돌볼 경우가 없어서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고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나 보호자분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저희 지역센터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양식이 있어요. 돌봄 신청서라는 그런 거를 제출을 하시면 시군구 구청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내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신청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오시거든요. 그거를 저희 쪽에 주시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몇 시간씩 뭐 이렇게 뭐 1인당 몇 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특별히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 경우에는 10시부터 평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이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그 찾기 하시면 거주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직접 전화하시기가 불편하시면 동사무소나 구군청, 시청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고요. 또 센터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싶다 해도 이게 정원이 찼을 경우에는 바로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센터가 있다는 걸 보긴 했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신청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냥 저희같이 그냥 일반 맞벌이가 아닌 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쩌다가 며칠만 딱 이렇게 아이를 맡겼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이용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각 센터마다 상황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이제 단시간보다는 장시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이라도 의뢰를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예, 예. 예. 이제 시설 내에 정원이 만약에 차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이 있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 중학생 경우에는 야간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센터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식사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 듣기로는 급식도 한다고 들었는데 뭐 규모가 몇 명이길래 어떻게 급식을 하는지 영양사는 계시는지 아니면 뭐 배달을 해와서 도시락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아이들 한 명별로 급식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급식비로 센터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센터의 경우에 외부에 이제 급식 하시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 오고 있어요. 예, 도시락 하는 곳도 있다 하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식단표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는 곳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식단표를 다운받고 그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에서
이제 아이들 위생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식중독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주 나오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이 혹시 꼭 알아야 되는 주의점이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시설별로 아동들이 10명에서 30명 이상까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장 한 분하고 생활복지사가 두 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보긴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상황, 아이들의 상황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체크하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센터 생활에서 어떤 힘든 부분 이런 거는 저희도 물어보지만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친구 사이 문제가 없는지 학교처럼요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센터에서 얘기 못한 부분을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서로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